자, 135쪽이에요. 자,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 물건 가액에다가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물세니까 일정한 세율이 누진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율을 곱한다? 비례세율. 취득세는 물세잖아. 물건 보고 물건에다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세율을 곱한다. 누진이 아니라 비례세율. 일정한 세율도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뭐다? 차등 비례세율.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무슨 세율을 정리하고 암기로 들어가야 된다? 표준세율. 135조. 그럼 상식이 뭐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예요? 4%. 1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1000억짜리도 4%. 4%를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누진세율이라고 안 해요. 자, 136페이지. 이렇게 법조문대로 쭉 나와 있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137페이지 박스예요. 130페이지 박스. 부동산 취득에 무슨 세율을 정리해 놨다? 표준세율.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이거, 그죠? 다 배웠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해는 조금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표준세율은 2%보다 다 넘어가는 거죠? 주택 빼고. 그럼 첫 번째 원인이 뭐다? 상속. 상속은 농지와 외로 구분한다. 농지는 몇 프로? 2.3. 외는 몇 프로? 2.8. 그럼 이거는 뭐다?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쳐진 거예요. 합쳐서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고 분수로 나오죠? 분수로 1,000분의 23 이렇게 출제돼요. 여기는 퍼센트로 나왔네. 법조문은 다 위에는 천분비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외워요. 자, 그 다음 무상. 상속이 말고 증여. 증여는 뭘로 나온다? 비영리 사업자 2.8. 우리 같은 경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는 몇 프로? 3.5. 그래서 증여 나와 있죠?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는 증여에만 쓰는 거다. 나머지는 뭐다? 3.5.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뭐에 3.5를 곱할까요? 증여는 뭐에 3.5를 곱해? 공시가격에, 시가표준액에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유상 나왔다. 유상 나와 있죠? 유상. 원인이 유상이에요. 유상. 유상. 자, 농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3%, 외를 취득하면 몇 프로? 3%. 이렇게. 농지, 외. 그래서 우리가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상속과 유상에만 써요, 농지는.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전답, 과목, 4가지를 농지라 그래요. 취득세에서 농지는 전답, 논밭이죠? 과목, 과수원, 목장용지. 그래서 농지를 돈 주고 사면 3%, 농지 외는 4%.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으면 물건가액이 몇 프로야? 4%가 되는 거예요, 유상. 그럼 대표적인 유상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매매, 교환 등등등 수없이 막 교환. 중요한 게 교환은 유상이다. 뭐 공경매 다 유상이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원시. 자, 이번에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은 몇 프로? 2.8.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분할 등기죠? 몇 프로? 2.3. 이렇게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눈다? 5개. 5개로 나누어서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한다. 이러한 세율을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지방에서는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5개. 분할 취득 나왔잖아. 꼭대기 공유, 합유, 총유는 세율이 똑같아요. 둘 다 2.3, 2.3.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몇 프로예요? 4%.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가장 적게 나오는 게 2.3, 2.3이 가장 적게 나와요. 여기서 구분할 거는 농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상속과 유상만.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증여에서만 쓴다. 꼭 구분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죠. 내가 암기, 대한민국 수강생은 암기가 다 끝났어요. 다른 거는 까먹더라도 이거는 안 까먹더라고. 왜? 출제 굉장히 많이 된 거야. 점수 주려고. 자, 숫자별 어떻게 돼요? 상속받으면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아라. 38광 땡. 2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 증여는 언제 받았어? 부모를 살살 꼬셔서 광복절날 받았다. 증여받으면 만세. 역사학적으로 만세는 광복절이야. 2만 붙이면 된다고요, 앞에. 그 다음 유상은 셋 내시고. 그 다음 원시는 원시인 팔 부러졌다. 약이 없네. 이파리로 치료하세요. 이파리.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032, 정치인, 032, 032, 2만 붙여. 할 게 없다. 세법에서 제일 쉬운 거야. 이거를 암기가 끝나면 치매가 20년 연장됩니다. 이게 깜빡깜빡 그러면 치매에 일단 거예요. 상속은 뭐다? 상속집에 가서 38 광땡을 잡았다. 광을 모르면 무조건 암기하는 거예요. 2를 붙이면 되고. 증여는 언제 받았다? 광복절 8일로 2만 붙이면 되고 만세잖아. 그 다음 유상은 셋 내시고. 그 다음 원시는 28이. 그 다음 공유, 하부, 총유는 032, 032, 2만 붙여라. 다 2%보다 넘죠? 왜 2%보다 넘어? 과거의 등록세를 합친 거니까. 됐어요? 이게 기초다. 자, 그 다음 유상에서 이제 주택은 따로 규정이에요.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은 옛날 법하고 관련이 없어. 그래서 계속 법이 바뀌어 왔어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주택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 136 앞쪽으로 가요. 136쪽 제일 밑에. 자, 3번 유상 나와 있죠? 일반적인 경우는 농지는 3%야. 천분비, 농지외는 4%. 이거 셋넷.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밑에 뭐야? 조정대상 지역 내 집 하나 또는 조성대상 지역 외 1세대 1주택. 집 하나야. 집 하나라고 하나? 하나.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및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이다. 자, 일단은 집이 하나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기초는 집을 무주택자가 하나를 샀다고요. 자, 그럼 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거래가액을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6억까지는 1%. 6억 초가 9억이야. 9억 이하는 세분화시킨다. 1에서 3% 차등화시킵니다. 그리고 9억 초과를 사면 3% 이렇게. 그래서 거래가액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자, 집 없는 자가 무주택을 사죠. 무주택자가 6억까지 사면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거래가액에 따라 세분화시켜요. 1에서 3%. 그래서 공식이 나왔잖아, 거기. 취득당 시가액 곱하기 3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이거는 몇 프로를 적용하겠다. 반올림을 시켜서 이렇게 차등화를 하겠다.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9억 초과에 들어가면 무조건 몇 프로? 3%. 그래서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 이 아니면 이해지. 이거는 세분화시키니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 이거는 세분화시켜. 그럼 7억 5천에 거래했어. 7억 5천.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7억 5천은? 자, 시계에 대입을 시켜봐요. 얼마 나오나. 7억 5천 하면은. 자, 스마트폰 준비, 계산기. 공식에 대입을 시켜.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7억 5천에 거래했어.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얼마 나와요? 7.5 곱하기 2 빼기 나누기 3 빼기 3. 에? 2 아니에요? 2%야.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7억 5천까지는 딱 2%야. 7억 5천 밑으로는 뭐다? 2%보다 내려가겠죠? 7억 5천 넘어갈 때는 3% 가까이 된다고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이런 공식을 통해서 거래가액에 따라 최저 1에서 최대 몇 프로? 3%까지 적용한다. 그 뜻이라고요. 그 시험은 이거 위주로 나와. 됐어요? 자, 그 다음 주택이잖아, 이거.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집이 2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작년 7월 10일 대책이에요. 집이 2개가 되거나 3개가 되거나 4개가 될 때는 규제 지역이냐 아니에 따라서 중과세 아니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원칙은 집 하나예요. 집이 2개 이상 된다. 규제 지역이냐 아니에 따라 세율이 1로도 가고 높은 세율로 과세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거를 한번 배워봐요. 어디로 나왔느냐? 140페이지. 잠깐만 하고 가는 거야. 기본 강의니까. 어디? 140페이지. 거기 박스 나왔잖아요. 박스. 요것만 기본 강의에서 잘 봐둬야 돼요. 박스 밑에. 자, 개인이다. 1세대 2개가 된 거야. 집이 2채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2채라면 몇 프로로 올라간다? 8%.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외에는 집이 2개지만 셋 중에 하나 어디로 간다? 1에서 3%. 그럼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1에서 3%를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외에는 자, 여기 보세요. 부산에 집이 하나 있어. 부산 거를 사.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 그럼 8%로 가는 거야. 근데 부산에 집이 하나 있어. 강원도 원주 거를 사. 그럼 집이 2개지? 그럼 8%로 가지 않고 기본세율 1에서 3% 간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칸. 집이 3개가 됐어. 자, 3개가 자 돼서 조정 대상 지역이지? 이럴 때는 12%까지 가.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8%로 가. 그 다음 집이 4개야. 집이 4개일 때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로 가는 거야? 12, 11로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위주로 출제가 된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에다가 뭐는 조심하자? 주택. 그래서 주택은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2개, 3개, 4개 지역에 따라 세율이 중과세 될 수도 있고
1에서 3%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138쪽. 자, 밑에 중요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출제 벌써 3번 됐잖아. 두 번째 칸. 두 번째 거를 한번 풀어봐요. 두 번째 거. 한 줄짜리. 자, 두 번째 칸 원인이 뭐다?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해. 공유잖아. 원인을 먼저 봐. 유상이냐 원시냐 공유냐 요 원인을 먼저 보자. 공유잖아. 공유는 무조건 뭐다? 0.3, 2.3이지. 농지를 보면 안 돼. 원인이 공유. 그래서 두 번째는 공유물을 분할 등기하는 거지. 그래서 2.3%. 답은 몇 번? 1번. 자, 다음 밑에 거 한번 풀어봐요. 원인을 먼저 보는 거야. 원인을. 자, 이번에는 뭐야? 교환이잖아. 그럼 교환은 어디로 가? 유상이지. 교환을 먼저 보는 거야. 교환은 유상. 그럼 농지냐 아니냐. 뭐를 교환한 거야? 뭐를? 농지. 그럼 몇 프로? 3%. 그럼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 전체 문제. 자, 위에 거 한번 해봐. 전체 문제.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전체. 자, 박스 기억. 원인이 뭐야? 상속. 그럼 상속은 뭐로 묻어나? 농지냐 왜냐? 이거 상속이잖아. 농지니까 몇 프로야? 2.3.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인이 뭐야? 공유, 합유, 총유는 가치가 분할 등기니까 무조건 뭐야? 2.3. 공유, 합유, 총유는 가치가 나는 2.3.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시는 무조건 몇 프로? 2.8. 원시.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상속의 무상. 비영리 사업자잖아. 비영리 사업자는 상속의 무상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징여를 얘기하는 거야.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징여. 2.8. 다 맞는 거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거야, 이거. 여기 뭐라고요?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 문제 풀 때는 원인을 5가지로 나눈다. 알아들었나요? 원인을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상속은 38. 2만 더하면 돼. 징여는 광복절 815. 자꾸 봐야 돼요. 815에다가 2를 더하면 2.8, 3.5. 그 다음 유상은 셋넷. 원시는 282. 공유는 23. 할 게 없잖아. 그 다음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1에서 최대 3%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취득했을 때는 최대 12%까지 올라간다. 알아들었죠? 그거는 이제 3, 4월 달에 가는 거예요. 심화 과정이니까. 그래서 출제는 현재까지 여기까지 출제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자, 그럼 이제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요. 자, 145쪽. 145쪽. 중과세율 나와 있죠? 중과세율.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서 알아야 될 거는 사치성 재산이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조업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중과세율.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박스의 첫 번째 칸을 알아야 돼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하겠다. 그럼 이제 뭐를 정리해야 된다?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기억해야 돼요. 기본 과정은.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글씨가 5글자지? 5개입니다. 5개야. 별, 꼴, 고고고, 쓰리고. 또 화토장이 나왔네. 별, 꼴, 쓰리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느낌이 사치잖아.
취득세 많이 내세요.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5개, 딱 5개가 딱 보니까 다 부동산이지. 뭐 빼고 고급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이야. 선박은 배잖아. 나머지는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토지건 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기본 강의에서는 출제된 게 딱 이거야. 중과세율. 어떻게 중과할 것인가? 자, 표준세율에다가 2회보다 많아지겠지?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합한다? 8%를 합한 세율로 뭐 하겠다?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 표준세율에 8%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4배가 8%야. 12%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기본을 잡아놓고 이제 기타 등등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8%를 법조문으로 만들어야 돼. 시험은 8%라고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축했다. 별장을 신축했어. 신축하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신축은 원시잖아. 표준세율이 2.8이지? 그럼 8을 더하겠다. 이게 신축한 게 별장이 됐어. 그러면 8%를 더하면 전체 세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2.8에 8을 더하면 10.8로 중과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 표준세율은 5가지로 구분하잖아. 여기다 8을 무조건 더하면 전체 중과세율이 나온다. 자, 그럼 8%를 이 시험은 8%라고 안 나와요. 표준세율의 8%를 중과기준세율의 4배,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한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더한다. 그럼 여기서 용어가 나왔네. 중과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2%야. 항상 이제 중과기준세율이 계속 등장해요. 이제 심화 강의 들어가면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를 얘기한다. 그럼 2%의 4배니까 이사는 8%랑 똑같은 거야. 그럼 시험은 4배로 안 나와. 다 맞추니까 4배를 분수로 표시해. 100분의 400. 이렇게. 그래서 1번은 뭐다? 표준세율에 8%를 더한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중과기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그럼 4배가 몇 프로야? 8%. 그리고 3번 4배를 분수로 뭐라고 얘기한다? 100분의 400을 더한다. 표준세율에. 그래서 이 지문이 출제되는 거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그 뭐만 알면 끝나는 거야. 4배. 4배는 뭐의 4배야? 중과기준세율의 4배야. 그러니까 2%의 4배니까 8%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4배만 알면 되는 거야.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다. 이사는 8%. 4배를 어떻게 해요? 4배를. 친구가 별장을 사니까 배가 아파. 4배가 아파. 친구가 고급 주택을 샀어. 4배가 아픈 거야. 4배가 아파야 발전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좌우간 사치는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 퍼센트로는 8%.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이에요. 다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자, 그 다음 2번째까지만 알면 돼. 이번에는 뭐다?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이에요. 과밀억제권 안에서 뭐 한 거야? 두 번째 칸.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어디서 취득했어요? 과밀억제권은 어디를 얘기한다? 수도권을 얘기해요. 과밀억제권 안에서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사업용으로 뭐 한 거야? 신축하거나 준축했어. 그러면 그 부동산은 중과를 하겠다 그 뜻이네요. 출발이 뭐다? 과밀억제권역. 본점 주사무소. 지점하면 큰일 나요. 제목을 잘 봐야 돼요. 그럼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뭐 한 거야? 신축, 중축하면 인구가 따라오더라. 인구가 따라오니까 뭐다?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 제목을 잘 봐야 돼요. 과밀억제권. 수도권이 어디예요? 세 군데잖아. 서울, 경기, 인천까지. 여기는 지방도시예요.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 본점과 주사무소는 차이점이 뭐예요? 글씨가 다르잖아. 첫 번째 차이점은. 글씨가 다르죠? 그리고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이라 그래요. 그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사무소라 그래요. 세법에서. 그래서 영리든 비영리든 뭐다? 본점을 짓거나 늘리면 인구 따라오지? 인구 따라온다. 그래서 과밀억제권 안에서 신중축 하지 말아라. 하는 순간 취득세를 중과세 하겠다. 그럼 이해는 4배지만 사치는 몇 배로 중과하겠다? 2배만 알면 돼. 세율이 달라. 2배. 그럼 중과 기준세율의 2배니까 몇 프로를 더하겠다? 표준세율의 4%. 똑같은 거야. 절반만. 그래도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2배. 그럼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야? 2%. 2%의 2배니까 몇 프로랑 똑같은 거다? 4%. 결국 사치의 절반이에요. 사치는 4배. 과밀억제권 안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은 몇 배만 알면 돼? 2배. 그럼 2배는 뭐의 2배? 중과 기준세율의 2배니까 몇 프로 더한다? 4%. 그래서 퍼센트로 물어볼 때 얘는 몇 프로? 4%. 사치는 몇 프로? 4니까 몇 프로? 8%. 절반. 시험은 뭐만 나와? 제목 보고 세율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 봐. 사치. 사치는 몇 배로 더한다? 4배. 그럼 과밀억제권은 사치의 절반 몇 배? 2배. 그럼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니까 몇 프로? 4%. 4배는 뭐의 4배야?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몇 프로? 8%. 시험은 제목 보고 세율을 물어봐요. 세율을. 자, 기본 과정에서 이 과정은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됐죠? 146쪽. 쭉 펴봐요. 자, 147쪽. 자, 사치성 재산의 범위.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돼. 사치성 재산의 종류. 자, 오른쪽. 별장. 자, 별장이 뭐다?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주거용 건축물.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주거용 건축물이야.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근데 어쩌다 한번 어떻게 하는 거야?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뭘로 바뀐다? 별장. 사치가 된다. 그래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다. 주거시설 다 돼 있잖아.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일반 주택이고 어쩌다 한번 휴양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요. 제목만 알아요. 148쪽 골프장.
자, 골프장은 누구나가 사용하는 대중 골프장이 아니라 밑줄고 회원제 비싼 거.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야.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고급 오락장. 자, 고급 오락장 나와 있죠? 융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도박장 이런 게 고급 오락장이라고 그래요. 자, 149쪽 네 번째는 고급 선박 오른쪽. 고급 선박이란 빗자가 들어가야 돼. 자가용 선박을 얘기하는 거요. 시가 표절액이 얼마? 3억 초과. 금액 따져. B. 영업용은 사치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자가용. 그래서 뭐다? 선박. 그래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한강유람선은 고급 선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영업용은 2%짜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3억 초과. 이거 3억 어떻게 외워요? 일명 쌈박. 쌈박. 이런 숫자를 어떻게 외우냐고 느낌으로. 쌈박. 쌈박.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급주택이야. 별 딱 붙여.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이 고급주택은 반드시 범위를 알고 가야 돼요. 고급주택. 그래서 세법은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과 공동으로 나눈다. 거기 나와 있죠? 고급주택. 자, 넘겨보세요. 그 박스. 단독과 공동. 박스 반드시 정리한 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5개다. 5개 중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고급 주택의 범위다. 자, 세법은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단독, 공동. 그럼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는 4가지 사례가 있다.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2가지가 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 그럼 토탈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6개. 6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그럼 꼭대기 단독주택 점이 4개네. 그럼 첫 번째는 뭐 기준이다? 연면적 기준이야. 전체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331초가. 331초가하고 엔드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예? 건축물 가액이 9천 초과. 엔드 주택 가액이 얼마 초과? 6억 초과. 1번 기억. 331초가 나와 있죠?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당 9억이 이거는 21년의 개정법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원래 6억이었잖아요. 뭘로 바뀌었다고? 9억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9억으로. 작년까지는 6억이었어. 거기 조그맣게 뭐라고 나왔어? 21년 개정법. 그래서 시가 표절액이 얼마 넘어가는 거야? 9억 초과. 네? 뭐가요? 9천만 9천만 원? 이거. 자, 그럼 연면적 책대로 해요. 이거 개정법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다? 밑줄 그어 331. 그었어요?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합친 가액이 얼마 초과? 9억 초과. 그래서 연면적은 법 바뀌어서 331 초과. 엔드 주택 가액이 얼마 초과? 9억 초과.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충족이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대지 면적이야.
두 번째는 뭐 기준이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 넘어가야 돼? 662초가. 주택 가격은 똑같죠? 9억 초가. 이 주택 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친 거야. 5글자로 시가표준액, 4글자로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실지 취득하에 가면 안 돼요. 9억은 시가표준액. 두 번째 9억도 시가표준액. 실지 취득가액 하면 안 된다고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시가표준액을 발표해야죠. 4글자로 뭐다? 공시가격. 통합가액이에요. 토지 건물 합친 가액.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합친 거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뭐를 갖고 따져? 시설. 시설. 단독주택에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구분하자. 그럼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죠. 200km 이하는 제외하고.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역시 얼마 넘어가야 돼? 9억 초과. 이렇게. 9억 초과예요. 자, 그 다음 에스컬레이터는 뭐다? 금액과 무관. 이렇게. 금액 안 따져. 에스컬레이터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뭐가 있다? 6, 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야. 무조건 사치가 돼서 고급주택이 된다. 네 번째 점이에요.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9억이 넘어가야 돼요. 9억이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주택가격이 9억이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와 6, 7 이상 수영장은 금액과 무관. 무조건 사치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넷 중에 하나가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라고요. 어느 하나라도. 그 다음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2번까지만 하는 거야. 2번까지. 그래서 연면적에서 공용면적을 빼면은 뭐가 나와? 전용면적. 전용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전용면적. 단층형이야. 245초가. 245초가 엔드 6억이 아니라 9억 초과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그 다음 계단등이 있는 복층형. 계단등이 있는 복층형은 뭐다? 274초가 엔드 9억 초과. 6억 하면 큰일 나요. 9억 초과. 복층형 274. 거기까지만 알아. 엔드 9억 초과. 공용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연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뭐가 나와? 전용면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뭐다? 331초가. 대지면적은 662초가. 공동주택. 전용면적 250초가. 그 다음 복층형은 넓어지죠? 274초가. 엔드 9억, 9억, 9억인데 어디에만 9억이 안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는 9억이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9억이 들어간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9억은 어디만 안 들어가?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와 6, 7 이상 수영장. 다 사치로 보는 거야. 아, 단독주택의 에스컬레이터가. 단독주택의 6, 7 이상 수영장은 6, 7 이상은 약 몇 평일까요? 약 20평이야. 목욕탕이 아니라 20평은 수영할 수 있어요. 다 9억이 넘어가는 걸로 본다. 꼭 기억하라고요.
연면적, 대지면적, 단층령 전용면적, 복층령 전용면적. 여기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and 9억, 9억, 9억. 단 에스컬레이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치다. 이거 자, 프린트 한번 봐요. 자, 프린트를 좀 수정해 주세요, 이거. 자, 프린트 중과세율 나와 있네. 자, 오늘 프린트. 중과세율. 자,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없어져서 9천을 지워버리라고요. 이 페이지 중과세율. 박스에 고급주택 단독과 공동 나와 있네, 이렇게. 자, 건축물 가액은 없어졌어요. 9천을 지우라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6억이 아니라 얼마로 고쳐라? 9억 초과로 좀 고쳐주세요. 6억을 뭘로 고쳐라? 9억. 9천은 없어졌어요. 자, 가액과 무관한 거는 뭐야?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나머지는 다 9억 초가 붙어요. 찾았어요? 오늘 프린트? 네. 자, 그럼 중과세는 여기까지 한다. 2번 봐요. 사치성. 자, 프린트로 정리하는 거예요. 사치성의 종류는 몇 개다? 5개.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별꼴, 고고고고 5개지? 그럼 표준세율의 몇 프로를 더한다? 8%. 그럼 밑에 나왔잖아. 8%는 몇 배와 똑같다? 4배. 4배 또 나왔잖아. 8%는 4배야.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그리고 4배는 분수로 표시해요. 100분의 400. 4배. 그럼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 2%를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1000분의 20에 100분의 400. 4배. 항상 4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8%. 이사는 8이니까. 그래서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똑같은 거예요. 8%. 자, 그 다음 3번 봐요. 3번 과밀업채권 나왔다. 자, 과밀업채권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몇 배로 중과한다? 2배. 사치의 2배. 2배. 그럼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다. 100분의 2배. 그럼 퍼센트로는 몇 프로다? 4%.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2번. 사치는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한다.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다. 4배는 퍼센트로 몇 프로다? 8%. 자, 3번. 과밀업채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사치의 절반 몇 배를 더한다? 2배.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다. 사치의 절반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목 보고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건 올해 개정법이에요. 이 숫자 하나, 둘, 셋, 4개. 6억이 아니라 뭘로 개정됐다? 9억. 9억으로 개정됐어요. 9억은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뭐를 얘기한다? 시가표준액. 토지 건물을 합친 가액이에요. 개별, 4글자로 공시가격. 9억은 5글자로 시가표준액, 6글자로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다 똑같은 거예요. 아, 9억은 무슨 거를 얘기해? 4글자로 공시가격.
5글자로 시가표준액, 6글자로 개별주택가액,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액, 토지가액을 합친 거라고요. 그 9천은 지워버리고. 자, 그럼 숫자 4개. 꼭 이거 뒤바뀌면 안 돼요. 이거 무슨 기준이야? 연면적. 또 연이 나타났네. 연 하면 어떤 년이 기억나? 33만 년. 33만 년이 고급주택에 살고 있네. 이거 33만 년이잖아. 숫자가 33만 년. 절대 이렇게 유치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33만 년 만나서 땅 팔아서 2배로 벌었네. 이거 2배잖아. 33만 년 만나서 땅 팔아서 2배 벌었잖아. 이거 2배잖아. 그래서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일명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철, 7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할 게 없잖아요. 숫자 4개만 알면 되지. 그 다음 엔드 9억 넘어가는 거. 33만 년 만나서 땅 팔아서 2배 벌고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이사칠, 이사철, 7. 복도 말아요. 복층형 이렇게. 그래서 중과 세율. 자, 그 다음 이번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할 게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160페이지. 오늘 특례세율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뭐 배웠다? 표준세율.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뭐를 배웠다? 중과세율. 그 다음 한쪽만 과세하는 지금부터 뭐다? 특례세율.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표준세율을 기본으로 해서 특례세율이 출제가 많이 돼. 그래서 중과세율은 제목만 암기해야 돼.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고급주택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 몇 페이지 폈어요? 160페이지. 자, 1번. 그래서 특례세율은 1번과 2번으로 나눈다. 이거 얼마나 출제하기 좋아요. 자, 1번.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1번. 2번은 뭐다? 오른쪽.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1번, 2번. 2번 나왔잖아, 벌써. 중과 기준 세율은 몇 프로야? 2%. 오른쪽에 저거 2%라고. 옛날에 취득세 2%를 얘기하는 거야. 중과 기준 세율은. 그래서 특례세율은 1번과 몇 번으로 나눈다? 2번. 그래서 출제는 섞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뭐다? 형식적인 소유권. 실질적이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과세하겠다? 박스만 알면 돼. 원칙만 알아야 돼.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겠다. 중과 기준세율을 빼겠다. 왜? 실질적이 아니니까. 실질적이 아니고 형식적이니까. 표준세율이 뭐야?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 합친 거지? 아까 배웠잖아요. 합쳐서. 근데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이니까 이에만 과세하고 뭐야? 표준세율에서 이거 등록만 과세하고 이에는 과세를 안 하겠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야. 실질적이 아니니까. 그럼 형식적 취득했을 때는 등록세만 과세하겠다. 한쪽만.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야? 2%. 취득을 빼고 이에만 과세하겠다. 등기만. 왜 등기만 과세해?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자, 그래서 법조문이 뭐야? 표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2%를 빼겠다. 이거 옛날에 취득세 2%를 빼고 뭐만 과세하겠다? 등기만.
그래서 법조문에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 거예요. 7개가 지문이 나오면 표준세율에서 어떻게 한다?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합한 세율하면 안 돼요. 뺀. 그럼 첫 번째 무슨 등기다? 환매 등기. 매도자, 매수자. 환매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야. 내 것을 다시 취득하니까 실질적이 아니지? 그럼 다시 취득할 때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거지.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등기만 하세요. 이거를 법조문에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등기만 하는 거야. 매도자, 매수자는. 환매가 뭐야?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잖아. 그럼 다시 취득하는 거니까 뭐다?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이지? 2% 빼고 등기만 달아. 왜 2% 빼? 옛날에 2% 다 냈으니까. 환매 전에 다 2% 냈잖아요. 그죠? 그 대신 등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상속. 자, 상속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이럴 때 상속은 뭐를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집 하나를 상속받았어. 그 다음 농민이 농지를 받았다는 거야. 감면대상 농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무주택자가 집 하나를 상속받았다. 그럼 상속받았을 때는 2% 빼고 등기만 하라. 그 뜻이에요. 상속은 가족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이지. 그럼 내 걸로 만들 때는 뭐를 해야 돼? 등기쳐라. 취득세 납부.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왜 2% 빼? 옛날에 다 2% 낸 거니까. 부모님이 다 2% 내줬잖아 옛날에. 그래도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농지. 농사 짓는 자가 받으니까 2% 빼줘라. 등기만 과세하겠다. 한쪽만. 두 가지에 두 가지. 그냥 농지는 2.3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중요한 거는 무슨 농지야? 감면대상 농지. 농민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2% 빼준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역시 2% 빼고. 왜 등기만 한다?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자, 법인의 합병. 합병도 형식적이잖아. A와 B가 합쳐서 C법인으로 탄생합니다. 그럼 C법인은 뭐만 해라? 등기만 하라. 왜? A, B가 옛날에 2% 다 냈잖아. 취득세. 그럼 C법인 명의로 등기만 한다. 형식적이잖아. A, B가 옛날에 다 2% 냈잖아. 그럼 C법인은 등기는 다시 하라 이거지. 자, 여기 봐. 3개 끝났잖아. 왜 2% 빼는 거야? 2% 다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환매 등기. 옛날 부동산 취득을 2% 냈잖아. 상속. 부모님이 2% 냈잖아. 이럴 때는 2% 빼준다. 법인의 합병. A, B가 다 2% 냈잖아. C법인 명의로 등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 2% 빼는 거.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공유물의 분할. 나왔잖아. 공유물의 분할은 원래 취득과 등기는 표준세율은 2.3이잖아. 여기 왜 나왔어? 옛날에 2% 납부하고 뭐 안 한 거? 등기만 안 한 거. 공유물의 분할. 왜 여기 나왔어? 옛날에 2%는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그 대신 등기만 하라 이거지. 옛날에 2% 내고 등기는 안 한 거야. 그럼 등기만 할 때는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2% 빼고. 왜 2% 빼? 다 2% 낸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에 한 번 내는 거야.
다 2% 빼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있다? 건축물의 이전. 이전이잖아, 이전. 이전도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왜 2% 빼? 옛날 건축물일 때 2% 냈잖아. 이전하면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야. 별 딱 붙여요, 이거. 5번 건축물의 이전. 이거는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그대로 옮긴 거야. 단순하게 나왔네. 건축물의 이전은 그대로 옮겼어. 그대로 옮겼다고 다시 등기는 해야 돼요. 2% 빼고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동일되지 않아서 그대로 옮겼잖아. 그러니까 2% 빼는 거야. 그 대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옮겼다고. 이전.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뭐다? I love.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취득할 때는 2% 빼고. 그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2% 빼고 등기는 다시 하라. 그 다음 원목 생산을 위한 뭐가 있다? 임목. 그래서 임목도 이런 경우는 원목 생산을 위한 거니까 2% 빼고. 그래서 토탈 7개가 있다. 반드시 이거 7개 정리해야 돼요. 7개는 취득세를 과세해야 돼. 어떻게 과세해야 한다?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여기 봐. 외우지 마. 여기 봐. 판매 등기. 2% 납부한 거야, 옛날에. 그럼 다시 돌아오면 등기만 다시 하는 거야. 그 다음 상속도. 부모님이 다 2% 낸 거예요. 이럴 때는 2% 빼고. 법인의 합병도 2% 다 낸 거야, 옛날에. 등기만 다시 하라. 그럼 요거 공유물 분할도 2% 낸 거야. 알아들었나요? 자기 걸로 단순 분할할 때 등기만. 그 다음 건축물도 2% 낸 거지? 이전했다. 가액이 초과안 되더라도 등기는 다시 해야 돼. 이혼했다. 재산분할 2% 다 냈지? 그랬더니 내 걸로 만들 때는 등기만 하세요. 2% 빼고. 뭐만 하는 거야? 등기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오른쪽. 자, 뭐가 있다? 중과기준세율. 이거 2%지? 무슨 취득이 답이야? 간주취득이 답이야. 간주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 2%.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데 등기는 안 하는 거야. 취득세는. 간주취득이 답이야. 그럼 이거는 뭐다? 2%만 과세하라. 이쪽은 2%를 빼고 과세하라. 간주취득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다? 1번 개수. 개수는 무슨 증가를 얘기한다? 가액 증가. 면적 증가는 제외예요. 면적 증가와 가액 증가 헷갈리면 안 돼.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액 증가야. 면적 증가는 뭐야? 중축이야. 그럼 늘어난 만큼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2.8로.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 면적 증가 제외. 그럼 가액 증가는 2%만 내요. 면적 증가는 두 글자로 뭐다? 중축. 표준세율로 간다고요. 2.8로. 그 다음 2번도 똑같잖아. 종료 변경,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그 다음 과점주주도, 간주취득.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대표적으로 뭐다? 간주취득. 몇 프로?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로 뭐라고 한다? 중과기준세율. 그 두 가지만 더 알면 돼. 여기에다가 이제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자, 넘어가요. 자, 9번, 10번만 알면 돼. 시험은. 9번, 10번. 9번, 10번. 뭐가 나왔다? 무덤.
무덤도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등기는 비과세해 줍니다.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무덤. 그리고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나와 있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야 하는, 아니하는 하면 비과세야. 그럼 임시건축물을 1년을 초과하면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그러니까 임시니까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2%짜리는 6개만 알면 돼요, 시험. 자, 그래서 항상 출제되는 것보다, 여기 보세요. 기본 과정에서 아셔야 될 건 그만 보라고요. 표준세율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1번, 2번. 이쪽은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 암기하지 말고 왜 2% 뺀다? 옛날 2% 납부한 거니까. 왜 등기만 한다?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이쪽은 2%만. 간주취득이지?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 간주취득 4개.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무덤 2%짜리예요. 그래서 2%짜리와 7개는 뭐다? 2%를 빼는 거랑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뭐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거 7개. 7개를 뺀 나머지는 다 2%짜리잖아. 야, 여기 봐. 7개. 7개잖아? 이거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는 이혼당했다. 제3분할.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2% 빼고. 이거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는 이혼당했다. 제3분할. 위자료하면 큰일 나. 제3분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임목. 2% 뺀다. 왜 2% 빼는 거야? 납부한 거니까. 그 다음 이쪽은 2%만 과세한다. 간주취득.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지어요. 자, 특례세율 딱 정리됐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특례세율은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네요. 나와 있잖아. 자, 1번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형식적인 거지? 2%를 왜 빼? 납부한 거니까. 그럼 뭐만 과세하라는 얘기야? 등기만 과세한다. 몇 개? 7개. 7개 적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건축물을 이전시키는 이혼당했다. 제3분할 임목. 이거 7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칠판에다 적어줄 수 없네. 절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대로 쭉 하면 되잖아요. 7개. 그 다음 2번은 뭐다? 2%만 과세하는 거.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2%만 과세하지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취득만 과세하는 거라고요. 4개. 간주취득. 가액증가, 가액증가, 가액증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이잖아.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앤드 무덤. 무덤도 2%만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뭐만 정리하면 돼? 7개만. 1번. 7개. 7개만 정리하면 되잖아, 이것만. 그 시험은 여러 번 출제돼서 섞어 찍어서 2%를 과세하는 거를 골라라. 2%를 빼는 거를 골라라.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은 뭐 배웠어요? 자, 여기 봐. 배운 거는 알아야지. 표준세율. 중과세율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사치성 재산 중에 고급주택의 범위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례세율 2가지가 있죠? 2% 빼는 거. 왜 빼? 납부한 거니까. 알았죠? 여기는 몇 프로만? 2%만. 왜 2%만이야? 취득은 아닌데.
법에서 취득으로 본다. 2%만. 2% 빼는 거 이렇게 반드시 구분하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